한적한 골목길에 나타난 남성. 천천히 길을 걸어오더니 차 옆을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슬쩍 열어봅니다. 아하. 그리고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요. 또 다른 차량의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이 남자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하네요. 그때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남성을 따라 붙습니다. 제가 아침 저것도 운동 수상한데요. 골목에 들어섰는데 한 30-40m 앞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차량 문을 계속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상함을 느끼고 계속 따라가서 봤죠. 계속해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는 남성. 보이는 차마다 문을 열어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을 이어갑니다. 차를 열려고 하는 걸 보고서 거기서 확신을 느끼고 이건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다현 씨가 직접 찍은 동영상 속에는 남자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셨네. 신고 후에도 범인을 놓칠까 봐 약 300m가량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영상 덕분에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번 일로 다현 씨는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도 저는 또 똑같이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경찰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금방 잡을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통 절도범은 상습성이 많기 때문에 누범이라고 해서 이전에 똑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범 기간 내에 절도 미수 사건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1년 이내 징역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절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저것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골라 담고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는 가게 밖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에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들 계산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누군가가 두고 간 가방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방 안쪽을 살펴보던 손님들. 그런데 지퍼백에 하얀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가루? 가방 안에는요 저울도 들어있었습니다. 저울? 예. 수상한 물건들에 놀란 손님들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체 이게 뭘까? 냄새도 좀 맡아보고 냄새까지? 잠시 살펴봅니다. 혹시? 이상함을 느낀 손님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이때 한 남성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남성은요 조금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간 그 남성입니다. 그렇네요. 바로 이 남성이 가방을 두고 간 것이었어요. 예. 왠지 초조해 보이는 이 남성, 주변을 살피더니 통화를 했는데요.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가방의 내용물이 뭐야 도대체? 이를 본 손님들이 다시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요. 야, 이분 대단하다. 이분들 잠시 후에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손님들은 가방을 경찰에게 무사히 전달했는데요. 이때 눈치를 채고 달아난 남성도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다시 들어옵니다. 남성은 가방 안에 든 가루를 폐렴약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폐렴약. 검사 결과 이 하얀 가루는 마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남성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울 있을 리가 없잖아, 가방에. 그렇죠. 사건과 같이 본인이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나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그람수 있잖아요. 얼마나 유통을 시켰는지, 몇 명한테 전파시켰는지 이걸 따지게 돼 있는데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본인도 투약도 하고요. 유통까지 만약에 했다면 중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군 도로에 나타난 소방버스 한 대.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버스가 신고자를 만나러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소방버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차와 부딪히고도 후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죠, 소방버스? 안 돼.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두 남성이 도로 위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더니 소방버스를 막아섭니다. 와, 한 명은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타서 차를 세웠고요. 대단하다. 다른 한 명은 주위를 살피면서 소방버스 뒤쪽을 막았습니다. 뒤를 막았어요? 예, 저쪽에 있던 버스가 갑자기 이제 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후진해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위치를 이동하려고. 근데 1차 추돌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뛰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뛰어가고 제가 이제 뒤쪽에서 사람이 혹시 있나 없나 하고 확인까지 하면서 좀 세워보려고 같이 여기로 뛰어갔었어요. 이렇게. 점심 식사 후에 가게 앞에 서 있다가 미끄러지는 소방버스를 본 남성 둘, 망설임 없이 뛰어가서 소방버스를 세웠습니다. 이 용감한 두 사람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영상 속 도로인데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혼잡한 교차로고 횡단보도도 있고 사람들도 오가는 거리라서 큰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저희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합니다.